자, 이번 시간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금 정리할 건데, 먼저 한 장 정리, 기본 암기에 대해서 간략히 틀을 잡고, 두 번째 시간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세 번째 시간은 사동 표현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 시간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구별법 이렇게 좀 접근합시다. 먼저 첫 시간은 큰 틀을 먼저 잡아봐야 되는데,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것을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한 장으로 정리한 이유는 여기 이제 이 구조를 보면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해주면 오히려 그 큰 틀을 잡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피동 표현이든 사동 표현이든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죠.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을 정리해야죠. 유형.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주의사항이란 얘기예요. 주의사항. 주의할 점들을 또 따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념 먼저 보면, 자, 피동 표현은, 자, 이 개념을 잡을 때 능동과의 대비적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능동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사로,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능동. 피동은 남에 의하여, 자, 그 동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남이라는 게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 의하여, 타자에 의하여 어떤 동작을 하게 되었다 이 뜻이죠. 피동할 때 동이라는 게 동작이에요. 동작. 그러니까 피동, 사동은 다 동사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어떤 동작을 남에 의하여 하게 된 것, 이게 피동이고, 어떤 동작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의사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능동이에요. 자, 일단 개념 이렇게 능동과 피동, 요 상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개념 접근할 때 당하다라는 말 나오죠. 이거 중학교 때 피동하면 항상 당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당하다. 자, 그리고 뭐뭐 하게 되다, 뭐뭐 어지다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잡아둬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피동을 당하다, 이제 사동을 시키다 이렇게 정리했었을 거예요. 자, 이게 워낙 어감이 세가지고 정리하기가 편하죠. 당하다, 시키다.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고 그러죠. 그런데 어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제 문장에서는 약간 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피동 표현 접근할 때는 더 정확한 개념, 뭐뭐 하게 되다 이쪽으로 접근하세요. 당하다보다는 뭐뭐 하게 되다.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뭐뭐 어지다. 나무가 베어지다 할 때 어지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도 피동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동의 개념으로 가면 역시 사동도 주동과 사동의 대비 개념으로 이제 개념을 접근하세요. 주동이란 것은 자기가 직접이에요. 직접. 핵심어를 직접으로 정리해 두세요. 주동은 그 동작을 자기가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사동은 그 동작을 남으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남으로 하여금. 그 동작을 자기가 직접 안 했다는 얘기죠. 남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동작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시키는 것,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피동과 사동, 이 피동과 사동이 대조되는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능동과 주동이 대조되는, 대비되는 개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대비되는 개념 철저하게 능동과 피동 이렇게 정리해두고, 주동과 사동 이렇게 정리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동에서 개념 시키다와 개하다는 아까 금방 말했던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피동 개념과 사동 개념 정리할 때 상대되는 개념, 피동은 능동과의 상대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사동은 주동과의 상대 개념 정리해두고, 최종적으로는 뭐뭐 하게 되다와 뭐뭐 하게 하다, 이 핵심 개념 요걸로 정리해주세요. 이 두 가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자, 피동의 유형과 사동이 똑같죠. 그래서 이 틀 전체를 같이 암기하는 건데, 피동의 유형은 첫 번째 파생적 피동이 있고, 두 번째 통사적 피동이 있어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고, 사동도 마찬가지죠.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똑같죠 지금. 자, 여기서 파생적이란 말 생각해 보세요. 파생적. 자, 여기 파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파생이란 말은 일단 접사가 붙는 거죠.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실리게 되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일단 파생이란 말의 개념을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파생이란 말의 개념은 첫 번째 무조건 접사 붙는 것, 접두사든 접미사든 접사가 붙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 그래서 세 번째 사전에 실리게 된 것,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어떤 것이 접사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안 됐는가 이걸 또 판단해보고, 이것도 헷갈리면 이게 사전에 별도로 실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은 그 접사가 붙는 건데, 이희리기라는 피동접미사 딱 4개 있어요. 4개. 이희리기라는 피동접미사가 붙는 것이고, 통사적 피동할 때 통사적이란 말은 어떤 문장 배열, 문장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문학 시험 볼 때 이런 말이 꼭 나와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 많이 봤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 나오죠. 이것은 문장 구조의 반복, 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통사적 피동은 문장 구성, 문장 배열, 문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뭐하게 되다, 이것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구성으로 되어 있죠. 띄어서 이게 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뭐뭐하게 되다, 뭐뭐어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사적 피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동의 유형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는데, 파생적 피동은 이희리기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피동접미사 이희리기 이거 암기하면 되겠죠. 통사적 피동은 뭐뭐하게 되다, 이것은 이 개념에서 이미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암기가 쉬울 거고, 뭐뭐어지다까지 같이 정리해두면 돼요. 사동의 유형은 파생적 사동은 똑같이 파생 개념 똑같고, 이 파생 사동 접미사가 7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이희리기, 우구추. 자, 여기 이희리기까지 4개는 저 피동접미사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피동사동 구별법을 따로 정리해둬야 돼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구추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7개가 있어요. 그다음 통사적 사동은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하나 유형밖에 없어요. 이 개념에 나왔던 거죠. 여기 나왔던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념과 유형은 이런 식으로 좀 딱 같이 틀을 맞춰가지고 정리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은 별도로 따로 정리해야 돼요. 이것은 피동하고 사동이 무슨 틀이 맞춰지는 거 아니고 별도로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첫 번째, 피동에서 이중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피동접미사가 이중적으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다는 보이다 할 때 이 피동접미사의 어지다 구성,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의 접사와 통사적 피동의 구성이 동시에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붙어버렸죠. 잊혀지다도 잊히다, 잊히어지다, 읽혀지다도 읽히어지다, 이렇게 피동의 표현이 이중적으로 붙은 것은 전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잘못된 표현,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탈행동적 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피동은 피동인데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 수 없는 특이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천둥이 울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둥이 울리다, 천둥이 울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얘기죠. 날씨가 풀리다는 분명히 풀다와 관련되는데, 누군가가 날씨를 풀다, 이렇게는 절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일이 꼬이다는 꼬다에서 온 말이죠, 분명히. 근데 일을 꼬다, 이렇게는 안 쓰죠. 옷이 못에 걸렸다. 자, 걸렸다는 걸리다가 기본형인데 분명히 걸다라 관련되죠. 근데 못이 옷을 걸었다,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탈행동적 피동. 탈행동적 피동은 피동인데, 이거 다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인데 특이하게도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탈행동적 피동에서 많이 나오는 예문 4가지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스토리 만드세요. 천둥이 울리다가 날씨가 풀렸다. 일이 꼬이느라고 옷이 못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피동에서 어휘적 피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잘 언급 안 될 거예요. 어휘를 통해서 피동을,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뜻인데, 당하다, 도난을 당하다, 피해를 당하다, 피해를 입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휘 자체를 통해서 피동의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밝혀지다와 남겨지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건 뭐냐면, 자,
박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죠. 박다, 날이 박다, 불이 박다. 근데 여기에다가 사동전미사 희가 붙어서 밝히다라는 파생이 될 수 있죠. 단어로. 이 희는 사동전미사가 붙은 건데 박다는 형용사고 밝히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동사로 파생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밝히 사동전미사죠. 희는 분명히 피동전미사 아니죠. 여기에 어지다가 또 붙는 거죠. 자, 이것은 이중피동하고 약간 다르죠. 읽히 어지다 생각하면 읽히 어지다 할 때 희는 이때는 피동전미사예요. 피동전미사와 피동 표현이 두 번 결합된 거라서 이중피동 잘못된 건데, 밝히 어지다 할 때 희는 피동전미사일 수가 없어요. 이거 사동전미사만 해당돼요, 무조건. 그래서 사동전미사가 붙어서 동사로 파생된 후에 다시 이것을 피동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불이 밝다, 불을 밝히다, 불이 밝혀지다, 방안이 밝혀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남겨지다도 남다, 남기다, 남기어지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 자, 사동에서도 주의할 표현이 좀 있죠. 이중사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사동전미사가 두 번 이중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띄우다는 뜨다, 이우다. 태우다는 타다, 낙엽이 타다, 낙엽을 태우다. 타, 이우다. 서다,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건물이 서다. 이우다. 공통적으로 이우라는 것이 이하고 우, 아까 이희리 유구주 할 때 이 두 가지 사동전미사가 동시에 붙은 거죠. 이게 이중사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써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아니고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불필요한 사동 표현. 자, 뭐냐면 대표적인 게 소개시키다인데, 소개시키다. 자, 뭐냐면 그 소개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소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의 특수성이 있죠. 소개하다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죠. A가 있고 B와 C, B와 C. A가 B를 C에게 소개했다. A가 B에게 C를 소개했다. 이렇게 되죠. 잘 보면 이 소개하다란 말 자체가. 그러면 이 소개하다란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사동 비슷한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키다라는 전미사, 이게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발전하다, 발전시키다, 이렇게 시키다가 전미사예요. 사동의 의미. 그래서 소개하다 자체가 사동의 의미가 이미 있는데, 그 시키다라는 말 굳이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시키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가동시키다도 마찬가지죠. 공장 기계를 가동하다. 공장 기계를 가동하다, 이 말은 그 공장 기계가 돌아가도록 하다. 이 사동의 의미가 이미 있죠. 여기다가 시키다라는 표현을 불필요하게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교육하다, 교육시키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사동 표현에서는 몇 개 단어들이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기억해 두세요. 대표적인 게 소개시키다, 소개하다 이거예요. 소개시키다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동에서는 직접사동이란 것과 간접사동이 있는데, 그 동작의 직접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 즉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 경우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가 동시에 발생돼요.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쓴 약을 동생에게 먹이셨다. 잘 문장을 생각해보면 약을 먹이다가 직접적인 동작도 가능하고, 동생이 안 먹으려고 막 울고불고 할 때 입을 벌리고 억지로 먹일 수 있는 거죠, 아기들한테.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것도 가능하죠. 간접적인 것은 말로 명령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서운 눈빛으로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한다든가, 그 어떤 그 동작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도 그 동작의 사동의 그 표현, 사동의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간접사동이라고 하는 거죠. 통사적 사동은 이제 간접사동만 가능해요. 자, 어머니께서 쓴 약을 동생에게 먹게 하셨다. 문장을 잘 꼼꼼히 생각해 보면 먹게 하셨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입을 벌리고 억지로 약을 먹이는 그런 동작은 연결이 안 되죠. 간접사동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동에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먹이다라는 단어는 분명히 사동인데 형태소도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죠. 이가 사동전미사 맞아요.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 키우다, 즉 키우다, 기르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뜻이 바뀌어서 그때는 사동이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면
철수가 소에게 풀을 먹였다 했을 때는 사동이 맞죠. 소에게 풀을 먹였다. 소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철수는 작년부터 시골에서 소를 먹이고 있다. 이 말은 소를 기르고 있다 이 뜻이죠. 소를 키우고 있다 이 뜻이죠. 이때 먹이다는 사동의 의미가 아니죠. 그 키우는 동작 자체를 자기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주동이에요. 사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변형된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키우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을 때는 사동 표현이 아니다. 익히다도 익다에서 온 말인데 배우다 뜻이 있죠. 제 이육과를 익혔다. 이건 배우다, 런이죠. 그래서 이때도 사동이 아니고, 날리다, 돈을 날렸다. 이것도 일탈한 뜻이니까 사동이 아니에요. 그때는 비행기를 날리다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피동과 사동을 두 개 묶어서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동사동 구별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기본형을 먼저 바꿔주고, 항상 이건 기본이죠. 어떤 용언 나오면 항상 습관적으로 기본형을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원래 형태를 찾아내야죠. 만약에 먹이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먹다라는 말이 분명히 존재했죠. 이거 찾고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또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목적어가 있으면 거의 95% 이상 사동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미검증, 최종적으로 의미검증을 하는데 철저하게 주어 입장에서만 해야죠. 의미검증으로 뭐뭐하게 된 것인지 뭐뭐하게 한 것인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죠.